좀 받을게요. 88, 89 없어? 90 570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지금 여기서 하고 여기서의 확률의 값이 같대. 0.3으로. 그러면 사실상 얘가 이제 표준화를 시켰을 때로 기준을 본다면 x가 따르죠. 평균 m, 표준 편차. 그럼 px3 이하는 pz 3-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P3에서 80은 P 3-m 시그마에서 80-m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로 같은 거야? 0.3으로 같은 거지. 그럼 일단 얘가 0.3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0.3이 작거나 같은데 0.3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가 0.3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0.2가 돼야 된다는 얘기. 0.2가 된 값이 나온 거잖아, 여기 지금. 그럼 여기가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반대쪽이 여기가 이제 0.3이 되고 여기가 0.2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0.5. 첫 번째는 시그마분의 3-m이 마이너스 0.5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 영역에도 0.3이죠. 그럼 얘가 지금 왼쪽 여기서 출발이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0.3이 되려면은 여기 반쪽 여기 넓이가 얼마라고? 0.2였으니까 얼마큼 더 가야 돼? 0.1의 넓이를 차지하는 부분만큼 더 가야 돼. 그래서 0.3이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딱 0.1이지. 0.1에 되는 여기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80-m 값인데 이게 바로 0.25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오케이? 또 여기 정규 분포가 어렵지 않죠? 곡선 그려서 맞춰서 계산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남은 걸 다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념서를 꺼내서 우리가 많이 돌아왔다. 사실 이 단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이 통계 파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다룬 거예요. (58페이지를) 보시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자, 봐봐.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할 건데 이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 그거를 다 일일이 다 조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중에서 딱 1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한대. 이때 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 있죠? 그걸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 이 전체가 모집단이야. 이 모집단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이 중에서 100명을 뽑았지. 이 뽑은 100명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이 중 100명.
근데 이제 표본을 뽑을 때는 막 뽑으면 안 돼요. 그죠? 표본을 뽑을 때는 우리가 이 표본이 100명인데 표본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표현을 하거든.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표본의 크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표본들을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 해요. 근데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실제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잖아. 목적이. 근데 그 중에 100명만 뽑았잖아. 근데 그 100명을 전부 다 150 이하로만 뽑으면 그럼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가 150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 180 이상만 뽑으면 또 다 180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이제 통계자가 안 맞지? 그래서 이 100명을 뽑을 때는 우리가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애들 골고루 뽑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서 표본을 뽑을 때는 항상 이건 디폴트 값이야. 기본값. 무조건 임의 추출을 하는 거야.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150, 160, 170, 180들이 골고루 100명을 이제 뽑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추출을 하는 방식을 조금 이제 두 가지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 자,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두 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라는 거는 몇 개를 뽑아라? 두 개를 뽑겠다. 근데 1에서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두 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 그러니까 1도 2개, 2도 2개. 그러니까 1에서 4까지가 1, 2, 3, 4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게 4개의 공이에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1부터 4까지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번호를 하나씩 뽑을 거야. 그럼 복원 추출이라고 하면은 뭐지?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았어. 1을 뽑았어. 그럼 두 번째도 뽑아놓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뽑으면은 1이 나올 수 있겠죠? 1을 뽑고 2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올까? 뭐야?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이미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면은 4의 제곱계 16가지가 나온다. 복원 추출일 경우. 비복원 추출이면은 뽑은 건 다시 안 넣어. 근데 하나씩 두 장을 뽑는 거랑 동시에 두 장을 뽑는 거랑 좀 달라요. 하나씩 한 개 먼저 뽑아보자.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뽑자. 뭐야? 4P2 순열이에요. 동시에 두 개 뽑자. 4C2 뭐야? 조합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거. 이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할 거야. 주어진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할 건데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자료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일부만을 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자료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조사. 그리고 자료 대상 전체를 모집단 안에서 조사하기 위해 뽑은 자료를 표본의 대상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한다.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잘 뽑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고 다음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 되돌려 놓는다.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되돌려 놓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어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걸 계산하고 싶은 거지, 모집단. 근데 너무 많아, 모집단의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를 해. 그게 뭐라고? 표본 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을 뽑아, 요만큼을. 뽑는 행위 자체를 추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표본을 조사하게 된 다음에 이 조사한 표본을 가지고 실제 이 모집단에 대한 어떠한 자료의 분석을 추정하는 거죠. 혹은 추측.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상황이 있죠. 뭐가 있어? 그 대통령 선거하면 출구조사라는 걸 해요. 출구조사.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조사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투표를, 나오는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지, 표본. 근데 보통 출구조사가 대통령 이제 당선되는 사람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모 집단에 대한 자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막 구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 집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거야. 그러면 그 모 집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기 전에 베이직센 꺼내봐. 베이직센 130쪽 먼저 풀어볼게요. 130쪽. 자, 다시 개념서로 넘어오세요. 우리의 목표는 표본을 조사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에 있지만, 일단 먼저 모집단에 대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예요. 자, 모평균, 표본 평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어떤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 합니다. 그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왔던 EX 이거를 M으로 표현할 거고요. 분산은 이제 모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 그리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말한 거야. 그럼 이제 모집단 안에 확률 변수가 막 여러 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중에서 임의로 추출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10개, 20개 이렇게. 그 추출한 확률 변수들 있죠? 그들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평균.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 X가 종류가 막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n의 크기에 맞춰서, 만약 n이 5야. 그러면 x1, x2, x3, x4, x5까지 해서 그 5개의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라고. 그걸 우리가 x바라고 나타내고요. 이 x바라는 값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x바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x바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각각의 확률 변수
n개를 다 더해서 다시 n으로 나오는 게 이들의 평균이 되는 거야. 이들의 분산. 이거는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표본 분산. S라고 표현을 합니다. S제곱. S제곱은 분산 어떻게 구했지?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x1 마이너스 x바의 제곱,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해서 xn 바 n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을 표본의 크기인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왜 n 마이너스 1로 나누냐면은 모 분산하고 이게 표본 분산이라는 값이잖아. 근데 여기는 모 분산은 아니잖아. 근데 이 모 분산과 이 표본 분산의 값의 근사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n-1로 그냥 나누는 거야.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요거 이제 루트 S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모집단의 모평균 얘가 M 그리고 모분산 이건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일부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추출을 하죠. 크기가 n짜리인 그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야. 그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뭐라 한다고? 표본 평균이라 하고요. 그걸 x바. 표본 분산. 그걸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모집단을 추측해 나갈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3번을 채우기 전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를 보여줄게. 잘 봐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 모집단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야. 복원 추출을 하겠대요. 복원 추출. 그러면 표본을 뽑을 때 x1 두 개 뽑을 수 있지. 그러니까 표본들을 한번 다 써볼게요. x1하고 x1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x1하고 x2 뽑을 수 있죠. x1하고 x3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단 말이야. 다. 몇 개 나와? 100개? 그렇지. 100가지의 표본 평균들이 나오는 거야. 표본들이 나오는 게 표본들이 이렇게 두 개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은 뭐가 돼요? x1 더하기 x1. 여기서 두 개 더하면은 x1 더하기 x2. 여기서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x1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니? 그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표기를 한다고 지금. 그럼 얘는 x1바가 되고 얘는 x2바가 되고 얘는 x3바가 돼서 마지막에 있는 얘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 평균은 x 몇 바가 돼야 돼? 10바. 아니지. 아니지. 몇 개라 그랬어 여기가 100개니까 100바가 되는 거지. x 100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는 이거 x1바, x2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건데 이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되는 거잖아. 두 개의 변수의 합의 평균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야. 이 변수를 갖게 되는 이 변수들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누는 거.
x1바, x2바 해가지고 마지막 x100바를 다시 뭘로 나눈? 100으로 나눈 얘 이름이 뭐냐면 평균이야. 누구의 평균? x바의 평균이라고. x바가 뭐야? x바가 뭐야? 평균. 아니 x바가 뭐였어? 이들의 평균. x바가 뭐였어?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뭐야 이거 결국에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x1바 마이너스 m제곱 평균이 m이니까 쭉 더해서 x100바 마이너스 m제곱을 100으로 나누면 그때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얘 이름이 뭐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 된다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거를 루트로 씌우면 되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제곱하고 시그마는 모집단의 분산 표준 편차였을 때 표본의 크기 n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완성이 된다. 공식이 나온 거야.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지금 보여줬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일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x바가 m 값이 된다.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요 n이 뭘 얘기하는 거야? 표본 개수. 표본의 크기. 요 n값은 표본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같아지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시 넘어오면은 자, 135의 숫자가 각각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 이건 그냥 모집단이 되는 거지. 135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럼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돼? 1, 3, 5.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인 거지. 이 모집단의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각각 곱해서 더하죠? 그럼 얘가 3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가지고 3이 나와요. 3. 분산은 뭐야? 제곱 해가지고. 공식이 뭐야? 제평평지였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과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3분의 8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운 거야. 이렇게 나와. 지금 이거는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거고, 요거는 앞에서 많이 했었죠, 우리?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위에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카드 한 장씩을 2번 뽑겠다는 거야. 2번. 카드가 뭐뭐 있어? 135. 2번 뽑지. 그럼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돼? 2번을 뽑는 거 자체가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지금? 2인 걸 뜻하는 거야. 그럼 표본을 두 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표본의 평균을 구할 거야. 135를 뽑아. 하나씩 뽑아. 복원 추출로. 그럼 나올 수 있는 평균이 뭐뭐 있냐면 1 뽑을 수 있죠. 1, 3 뽑을 수 있고요. 1, 5 뽑을 수 있고요. 3, 1, 3, 3, 3, 5, 5, 1,
5, 3, 5, 5를 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뽑았을 적에 표본 평균이라는 건 얘네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라고. 뭐야 평균? 1, 2, 3, 2, 3, 4, 3, 4, 5가 표본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표본 두 개를 뽑아서 나타낸 표본 평균이라는 게 1, 2, 3, 4, 5까지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이 1이 되는 확률은 총 9개 중에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9분의 1. 2가 되는 경우는 9분의 2.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합계가 1이 나오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지금 표본 평균으로 바뀌었지. 이 바뀐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또다시 이산 확률 분포로 된 거지. 이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해? 싹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9분의 1, 4, 9, 8, 5 해가지고 9분의 27로 뭐가 돼? 3이 된다. 그 여기 3이 나온 거랑 여기 애초에 요 3이랑 값이 어때요?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 평균하고 어때?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게요. 재평평제로. 그러면 얘가 3분의 4가 나와요. 근데 이 3분의 4에 대한 계산은 실제 여기 모 분산인 3분의 8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한 거랑 같다고. 이 2분의 1 숫자 2가 어디서 나온 거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니까? 2니까. 그 내가 n분의 vx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그리고 이제 편차는 루트 3분의 4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이름이 뭐라고? 목평균의 평균. 아니 표준 평균의 평균. 아니 소별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이건 뭐야? M. 요 이름은 뭐야?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 어떻게 구해?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뭐가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이직 센으로 오셔서 131, 132 해볼게요. 131부터 여기서는 그냥 표본이 1하고 5일 때의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 자체 x바를 구하라. x바는 뭐가 돼? x바는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평균이니까 얼마? 3 이렇게 되고요. 표본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값이죠? 편차 제곱 1-3의 제곱 더하기 5-3의 제곱을 뭘로 나눈다? 2로 나눈 게 아니라 1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얘는 8.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2루트 2 이렇게. 각각의 표본이 다음과 같을 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이제 계산으로 이걸 한번 채워보세요. (13번도) 2, 4, 6 x반은 이거 평균이니까 4가 될 거고 s제곱은 편차 제곱의 평균 2-4제곱 4-4제곱 6-4제곱을 3개죠. 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개로 나눠서 계산한다.
4가 되겠죠. 표준 편차는 2 이렇게.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표본 평균 자체, 표본 분산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요거 6개 채워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16번을 볼게요. 자, 모집단 0, 2, 4에서 크기가 2인 크기가 2야. 2개만 뽑을 거야. 이미 추출을 할 거다. 그럼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 2개를 뽑아서 평균을 만드는 거지. 복원 추출을 말하네요. 0, 0 뽑았을 때 0 하나 나오죠? 0이나 2, 0 뽑았을 때 나오죠? 그 다음에 0, 4, 4, 0, 2, 2를 뽑았을 때가 평균이 똑같이 다 뭐가 나와? 응? 그렇지. 2라는 표본 평균 나오고 있지. 그리고 2, 4, 4, 2일 때 3 하나 나오고 4 나오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는 0, 0부터 어떻게 돼? 0, 1, 2, 3, 4까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를 만들면은 0, 1, 2, 3, 4까지. 그래서 1이 나오는 거는 몇 가지 나왔어? 1이 나올 때 합이 1이 나올 때 하나밖에 없었잖아. 0하고 2 더하는 거. 아, 2가지였죠? 2가지? 9분의 2. 그리고 요거는 3가지. 9분의 3. 그리고 마지막 9분의 1까지. 해서 합계가 1 나오고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반은 이거 싹 다 곱해서 더하면 9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잖아. 18이잖아. 9분의 18. 2. 그 다음에 이제 VX바 분산 9분의 편차 제곱 평균인데 재평 평제죠? 2 더하기 3, 4, 12, 9, 18, 4, 4, 16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30에 18이니까 48? 48에서 4를 뺍니다. 9분의 이게 4고 36이죠? 12 3분의 4 그리고 마지막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산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사실상 이 실제로 직접 표본의 크기가 2일 때를 다 차곡차곡 하나씩 찾아서 계산을 쭉 하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n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때에 공식화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고? 20. 모 평균하고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20분의 6.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시그마 제곱이 얼마? n분의 9분의 36이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럼 표준 편차는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 계산 그 공식 암기에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개념서로 넘어오셔서 그런 표본 평균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이제 모집단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집단에서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면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x바는 다음이 성립합니다.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는 마찬가지로 전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여기는 평균이니까 m 똑같이 쓰고 여기는 뭘 써야 돼? x바의 분산. 분산 어떻게 써?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자, 유형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잖아. 4인 x바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x바는 어떻게 구해요? 뭐랑 같아 얘는?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 그랬죠? 그리고 vx바는 어때요? 저 4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대답해주면 돼. 그럼 m하고 시그마 제곱 알아야 되잖아. 그럼 m은 뭐야? m은 여기에 평균이죠? 10분의 1, 10, 10이니까 23이 바로 m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산. 분산은 재평평제. 1 더하기 5, 4, 20, 4, 9, 36 마이너스 10분의 23의 제곱을 하면은 100분의 41이 나와. 자, 그럼 다 구했어. 자, 2x 바 얼마예요? 저거 뭐야? 10분의 23. vx 바는 얼마야? 뭐라고? 아니 vx 바. vx 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n분의 이렇게 들어가지. n분의 n이 얼마야? 4. 4분의 표준 편차 얼마야? 100분의 41. 100분의 41이잖아. 그럼 뭐예요? 400분의 41. 400분의 41이죠. (2번) 6개 숫자가 있어요. 4개의 공을 추출할 거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4개. 4인 거지. 복원 추출할 거고요.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을 때 vx바 요거 물어본 거죠. vx바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x, px는 x에 이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을 먼저 찾아줘.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2.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되고요. 분산은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2x 바는 얼마? 2. vx 바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v에 2x 바 더하기 3인데 이거 어떻게 나와? 제곱으로 어떻게 나와? 그러면 앞에 4 곱하기 V vx 바 해서 얼마? 1. 1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3번.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ml고요. 표준 편차가 5ml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해봐. x는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를. 평균이 얼마? 150. 표준 편차는 5제곱. 이 중에서 100개를 추출한다. 100개를 추출한다는 거는 n값이 얼마인? 100인. 표본 평균 역시도 뭘 따라가? 저거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얼마? 150. 그리고 분산. 여기다 분산 적는 거예요. 100분의 25. 100분의 25지. 근데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시그마로 나타내야죠. 약분하면 뭐야? 약분하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됐니? 네. 그러면 확률 변수는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돼? 여기 물어보는 확률의 확률 변수가 누구야?
표본 평균이죠? 그럼 요거로 따서 뭘 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죠. P에 149, X바 151이니까. P에 표준화하면은 149 빼기 평균하고 뭘로 나눠줘요? 2분의 1. 그렇지,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 거야. Z 151 마이너스 150을 2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앞에가 뭐가 돼요?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은 0.4772 곱하기 2 0.9544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에 관한 문제들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 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의해서 공식화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쭉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센 132, 134 쭉 풀어볼게요.